여러분 제발 친구라는 말도 쓰지 마세요. 이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딱 다가오죠? 그럼 무조건 차단해야죠. 착한 사람 웃기지 말라 그래. 내가 나로서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근데 그 얘기가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나를 버리면 죽여버릴 거라고 계속 협박을 했어요.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인간관계 스트레스, 무조건 정리해야 되는 5가지 친구 유형. 오늘은 드디어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사람을 주변에 둬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을 빠르게 손절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좀 놀랍고 통찰력이 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여러분들과 꼭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민트티를 한잔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해보겠어요. 가실까요? 우리 사회에서는 흔히 친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약속이 많이 잡혀 있는 사람을 잘 나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들은 강의에서는 그게 전부 개소리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친구가 많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친구 많지 않으신 분들 다행이죠. 그런데 브라더후드나 시스터후드처럼 나를 정신적으로 지지해주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룹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인맥 관리를 한다 치고 막 랜덤한 사람들이랑 아무랑이나 막 친구 맺고 클럽에서 친구 만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런 거는 브라더후드, 시스터후드를 만드는 것과 완전히 다른,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떤 사람을 친구로 둘지는 정말 조심해서 선택해야 하고,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과는 과감하게 손절을 해야 해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물어봐야 되는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많지? 나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내가 자주 보는 사람들, 그래서 가족, 친구, 지인들 중에 한 5명 정도를 추려서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는지,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는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3번째는 그 사람을 곁에 두어도 괜찮은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강의를 듣기 전에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인간관계에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Toxic relationship, 한마디로 말해서 나쁜 관계,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고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관계로 내가 파멸하게 만드는 질 나쁜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Nursing relationship, 이끌어주고 감명을 주고 응원해주고 계속 긍정적인 자극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는 어떤 관계가 많은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늘은 우선 toxic relationship, 손절해야 되는 나쁜 인간 유형, 나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보려고 해요. toxic relationship이라고 생각하면 나쁜 인간, 질 나쁜 사람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꼭 나쁜 사람은 아닌데도 나한테 나쁜 영향을 주는 나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이 나에게 톡식한 사람인지 총 5가지 유형의 사람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나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 사람. 겉으로는 나를 생각하고 응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들어보면 나의 성장이나 새로운 도전을 막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미국 대학을 한참 준비 중일 때 같은 영어 교육업에서 일하는 지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지인이 굳이 시간을 내서 저를 만나서 미국에 대학 가지 마라, 난 정말 별로인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뭐 외국에 살아봤지만 미국에서 공부하는 건 다른 일이다, 돈도 엄청 많이 든다, 막 총도 있고 엄청 위험하다, 이러면서 막 부정적인 단어를 쓰면서 저를 말렸어요. 저는 이제 돈도 다 모았고 이제 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왜 저런 얘기를 할까, 좀 의도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한 가지, 이 사람은 내가 거리를 좀 둬야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런 걸 gut feeling이라고 하거든요. 직감이죠, 직감. 직감적으로 느껴졌어요. 이 사람은 의도가 좀 불순하다. 근데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다시 한국에 돌아왔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을 한 번 더 만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제가 졸업을 하고 한국에 딱 돌아왔죠. 그리고 이 친구를 한 번 더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솔직하게 얘기할게, 네가 외국에 나가서 영어를 더 잘하게 되면 네가 더 잘 나갈 것 같아서 그게 좀 무서웠어, 이런 식으로 장난 같은 진심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저를 친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를 경쟁자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잘 되는 꼴을 보기 싫었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잘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같은 필드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을 다 적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잘 되고 성공하면 자기 밥그릇을 뺏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도 조언을 가장해서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잘라내세요. 2번째는 나를 목적으로 대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위험한 종류의 사람인데요. 나의 정체성과 인간관계에 대한 믿음 자체를 저버리게 하는 유형의 dangerous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목적으로 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를 통해서 본인이 얻을 수 있는 떡고물을 위해서 다가오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특별하게 어떤 명확한 이득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내 명성, 나의 돈, 나의 권력, 이런 것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죠. 혹은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앞으로 내가 가지게 될 힘이나 타이틀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가령 나의 외모, 성적, 가정환경, 직군 같은 것에 관심이 많아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이 접근을 할 때 위험한 이유는요, 내가 누군가에게 목적 혹은 타겟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는 굉장히 비인격적이고 비인간적인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공부를 굉장히 잘해서 우등생이었어요. 그때는 막 옆에 친한 척을 하면서 와가지고 막 뭐 질문도 하고 너 어디 대학 갈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슬럼프가 와서 성적이 막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탁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말도 씹어버리고 질문도 안 하고 모른 척 쌩까버려. 그런 친구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말 그대로 내가 잘 나가고 빼먹을 게 있을 때는 싸바싸바 하면서 옆에서 알랑방구를 끼다가 자기한테 이해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헌신짝처럼 완전히 무시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왜 최악이냐. 내가 가장 힘든 순간 나를 무시하고 나를 등지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요, 나의 존재, 나의 가치가 오로지 쓸모 있을 때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심어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존감 킬러예요. 슬럼프를 겪어보신 분들은 다 알고 있겠지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이런 식의 태세 전환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현실을 더 비관적으로 느끼게 되고요, 처지를 좀 더 비참하게 느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진실되지 않은 가짜 관계를 진심인 척 꾸미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그런 사람이 나한테 다가오는 것을 막지 않았나 이런 현타도 오고요, 나는 왜 바보처럼 그렇게 당했지? 제가 나를 이용하는 게 뻔했는데 왜 그랬지? 하면서 좀 자기 탓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 이유 없이 잘해주거나 오버스럽게 막 넌 천재야, 너 멋있어 이러면서 막 친절을 베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분명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 사람은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다가오지? 왜 이렇게까지 잘해주지?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럴 때 절대 가드를 내려놓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항상 경계태세를 취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잘 나갈 땐 친구고 힘들 땐 무시하는 인간? 그런 사람은 스스로 모멸감을 느끼게 만드는 암적인 존재예요. 이런 사람으로 인해 인간과 사회생활에 대한 믿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마음을 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래야지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나의 에너지를 다 빨아먹는 인간. 에너지를 빨아먹는 인간 유형에는 또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나르시시스트와 회피형 인간이 있습니다. 우선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나르시시스트는 기본적으로 타인보다 내가 잘나야지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나는 어쩔 수 없이 병풍 같은 존재가 돼줘야 됩니다. 타인의 자존감을 좀먹는 이런 자기중심적인 유형의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자기 위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감정 소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 이 사람들의 세상의 중심은 항상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 이야기만 해야 됩니다. 내 스트레스, 내 하소연, 내가 힘들었던 일, 항상 내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함께 대화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시간과 에너지를 뺏겨갑니다. 타인이 받을 스트레스나 감정 소모에는 관심이 없어요. 안정에도 없죠. 친구라는 이름 하에 나를 감정 쓰레기통 취급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심리학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직접 겪지 않아도 타인이 겪는 불행이나 스트레스를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거울처럼 반응하는 신경 네트워크가 있다고 해요. 만족을 모르는 나르시시스의 곁에 머물면 계속 체력을 방전하게 되고 그들의 불행을 내가 다 떠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르시시스들은 정말 위험하고 여러분들이 꼭 손절을 해야 되는 대상 1위입니다. 자, 두 번째는 늘 항상 나는 피해자야 하는 회피형 인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요, 항상 자기 감정을 숨기고 속으로 상대를 탓하는 피해자형 인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보통 착한 얼굴을 하고 있어요. 여리고 친절하고 남한테 싫은 소리도 못하고 그래서 항상 착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죠. 그래서 상처받고 손해본 일이 엄청 많대요. 자기 말로는요. 이 사람들은 보면 계속 이제 좀 동정심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평, 불만, 억울한 일 이런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삐리리가 이래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어. 삐리리 때문에 너무 괴로워. 이런 식으로 계속 삐리리가 자기한테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정작 삐리리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삐리리랑 대화할 때는 막 잘 경청하고 잘 들어주고 정말 힘들었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삐리 때문에 너무 힘들고 다른 친구한테 가서는 삐리리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를 막 하는 거죠. 근데 삐리리는 사실 이 친구가 이렇게 힘든지도 전혀 모르고 이 친구가 자기를 싫어하는지 자기 때문에 힘든지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삐리리는 이 친구를 굉장히 좋은 친구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이 너무 착해서 싫은 소리를 못하는 친구는요, 항상 뒤에서만 남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 앞에서는 아무 얘기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도 항상 비겁하게 숨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살짝 보면 되게 착하고 너무 순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관계 속에서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왜냐면 자기는 항상 좋은 사람이어야 되니까 문제가 있으면 회피하고 트러블이 있으면 피하기만 하죠. 근데 뒤에서는 항상 상대를 빌런으로 만들고 본인은 괴롭고 처량한 비련의 주인공으로 포장을 하니까요. 이 너무 착해서 싫은 소리 못하는 친구는 아마 자기 스스로도 힘들 거예요. 자기 속마음을 말을 못하니까. 이렇게 이 피해자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신세한 탄합니다. 그럼 또 누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히어로 증후군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요.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으니까 안 됐으니까 불쌍해라 착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네.
근데 현실은 어떻다? 이 사람은 아무에게서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어떤 문제가 있어도 회피하기만 하는데 어떻게 나아질 수가 있겠어요? 결국 히어로 증후군이 있는 사람도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다 죽는 거야 그냥. 이런 사람은 자신의 문제와 부정적인 의견을 구름처럼 막 몰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를 좀 먹죠. 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변화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들 곁에 머물면 결국에 기가 다 빨리고 부정적인 감정에 감염이 돼요. 그래서 다 지쳐있는 스스로를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인생이 불행한 이유가 남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여러분들한테 신세한탄을 한 다음에 딱 등 돌리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래서 이런 사람이 패닉에 빠져서 막 허우적대고 막 힘들어하죠. 그때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손을 내밀죠? 그럼 같이 물에 빠져 죽습니다. 불행의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본인의 불행에 기생해서 사는 사람의 손은 과감하게 놓아주셔야 돼요. 그 사람의 비참한 삶에 당신이 책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나에게 무한하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만난 미국인 친구 중에 정말 착하고 모범생이었던 친구 한 명 있었어요. 제가 잠깐 프랑스에 갔다 온 이후에 이제 3학년이 돼서 그 친구를 다시 만났는데요. 안 본 사이에 이 친구가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지난 2년간 술과 약에 의존해서 매일 방황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놀란 게 이 친구 얼굴이 정말 만신창이가 됐었어요.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움푹 파이고 막 다크서클이 막 이만큼 내려오고 얼굴이 정말 페인이었어요. 술에 완전 만취해가지고 길거리에서 하루가 다르게 막 사람들이랑 싸우고 그래가지고 몸에는 막 칼빵 있고 멍장어 있고 온몸이 그냥 만신창이었어요. 그래서 막 대화하는데 이 친구가 그래도 총 안 맞은 게 어디냐 하면서 농담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 눈에는 그게 농담처럼 들리지가 않았어요. 친구가 너무 걱정이 돼서 제가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바뀌었냐, 어떤 일이 있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친구가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대답을 안 하는데 억지로 대답을 들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났고 1년 뒤에 제가 졸업을 하게 됐어요. 미국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그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하면서 네가 어떤 일로 이렇게 많이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1학년 때 만났던 네 얼굴을 여전히 기억해. 네가 얼마나 맑고 막 다정했던 사람인지 다 기억이 난다.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꼭 예전처럼 밝고 행복한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자리에 앉아서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말할 용기가 없었다면서 자기 얘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릴 때 부모님 이혼하시고 제 친구는 형과 함께 할머니 아래에서 컸다고 해요. 근데 자라면서 정체성의 혼란도 오고 막 힘들어가지고 형이 약에 빠지고 곧 중독자가 되었대요. 형이 약을 끊을 수 있게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막 설득도 해보고 했지만 형은 결국 변하지 못했고 결국 사건 사고를 계속 일으키는 통에 제 친구가 고생을 정말 많이 했더라고요. 처음에는 같이 살고 그랬는데 자기가 생활비를 내면 그 돈을 다 훔쳐서 약과 카지노에 탕진을 하고 그래서 이제 홈리스가 되기도 했대요. 친구가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래서 독립선언을 하고 형을 떼어내려고 했어요. 근데 형은 동생이 선을 그으려고 하자 더 거세게 집착을 했대요. 나를 버리면 죽여버릴 거라고 계속 협박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로 독립을 해서 집을 나왔는데 문이 다 부서져 있었대요. 그래서 형이 도끼를 가지고 집을 다 부수고 문도 다 부수고 룸메이트한테 내 동생 돌아오면 전화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친구는 형한테 연락하지 않았어요. 형이 관심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집을 부순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전화가 온 거예요. 경찰이 형이 약물 중독으로 사망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제 친구는 그 얘기를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대요. 그리고 형이 일기장에 동생이 나를 버렸고 나는 동생 때문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고 쓴 거예요. 유서인 셈이었어요. 그 일기장을 읽은 친구는 자기가 형을 죽인 것만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형에 대한 죄책감을 버리지 못해서 자기 파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형처럼 술하고 약에 손을 댄 거죠. 내가 좀만 더 지켜줬다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내가 결국 형을 죽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본인의 인생을 계속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었어요. 본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조차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형이 유서에 쓴 것처럼 형을 죽인 건 나야. 가족이니까 버릴 수 없는데 내가 독하해가지고 내가 버렸다. 이렇게 괴로워하는 친구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솔직히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전 진짜 생각나는 대로 그땐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런 죄책감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형을 구할 수 있는 건 형 자신밖에 없었어. 형은 스스로 무덤으로 걸어간 거야. 그리고 죽는 날까지 내 탓을 했어. 그래서 지금 너를 봐. 형과 닮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형은 스스로를 구하지 못했지만 너는 너 스스로를 구할 수 있어. 너를 구할 수 있는 건 너 자신뿐이니까 형을 잊고 새 출발해라. 그게 유일하게 네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야.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한국에 돌아오고 연락을 막 그렇게 자주 하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친구가 졸업장을 들고 찍은 사진을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다시 돌아온다 라는 코멘트와 함께. 저는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축하한다 이렇게 답변을 해줬어요. 오늘 이렇게 손절해야 되는 인간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인간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타인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서 한 발자국 멀어질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요, 고집이 세든 아니든 결국에는 모두 자기의 선택으로 살아가야 돼요. 타인의 행동과 생각으로 나의 정신이 피폐해지고 부정적이어진다면 반드시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사랑하는 연인인 경우에는 그렇게 거리두기를 하기가 쉽지 않기도 해요. 특히 정말로 사랑하고 너무나도 아끼는 나의 소중한 사람이 톡식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좀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변화하려고 노력하자 막 시도를 하는 거죠. 근데 실상은 나는 의사도 신도 아니에요. 나는 나만의 문제를 가진 나만의 짐을 가지고 사는 한 명의 유약한 인간일 뿐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짐을 대신 들어주려고 인생을 도와주겠다고 내 인생을 망치지 마세요. 도와주려고 시도도 해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그렇다면 과감하게 돌아설 때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타인과 정신적인 거리 유지를 해야 합니다. 가족도 연인도 친구도 결국에는 나와 다른 배경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나와 같은 곳에 있을 수 있고 나와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지만 결코 나와 같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인생을 쏟아붓지 마세요. 내 시간은 한정돼 있고 좋은 사람에게만 쓰기에도 인생은 짧습니다. 심지어 가족이라고 해도 나를 무너뜨리는 사람은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어요. 오늘 강연을 통해서 그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많은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근데 뭐 그 사람들을 원망할 것이 뭐가 있나요? 그저 흘러가는 인생에 잠깐 튀어나온 돌멩이 하나였다고 생각하고 그 주변을 그냥 이렇게 물처럼 돌아 나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건 나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왜? 나를 구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잖아요. 유일한 해안군은 나 자신뿐이니까. 그래서 인간관계 강연이었는데 이게 저한테 너무 의미 있는 강연이었고 제 인생과 저의 인간관계를 다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저는 오늘 저녁에 이렇게 또 사람들이랑 파티를 하러 갑니다. 좋은 인간관계, 좋은 친구관계라는 게 꼭 오랜 시간을 함께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분들을 만난 지 얼마 안 됐고 온라인에서만 이렇게 알고 지냈다가 이렇게 실제로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근데 함께하는 이 모든 시간이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저를 성장시킬 수 있는 너무나도 많은 동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이런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제가 또 해드릴게요. 저도 여기서 보고 배운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거라서 아는 건 크게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아티엔 바나나요. 안녕. 저녁 먹으러 나가는 길입니다. 드레스 어때요? 예. 마음에 들어. 수영복 입고 나가는 느낌. 완벽해. 풀까지 꺼졌어. Here you go. What, Anika? Wait. The women are not to open the door. Not. You. Thank you. Next time you do it. 저는 방금 막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직도 정신이 없어요. 오케이. 엔지씨. 그래도 오랜만에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I'm so drunk.